희망은 결코 쉽게 이룰 수 없다. 배고픔을 벗어나고픈 희망도, 기나긴 가난을 끊어내는 희망도, 폐허 위에 문명을 세우는 희망도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룰 수 없다. 배고픔은 절망을 낳고, 절망은 긴 가난으로 이어지며, 그 가난은 폐허 위에 방치될 뿐이다. 누군가 그 악순환을 끊을 때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 부른다.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100년 후에도 꽃이 필 것 같지 않던 희망 불모지, 그 위에 기술 강국, 무역 강국, 방위산업 강국을 건설한 대한민국. 그 나라가 이룩한 모든 기적은 반세기 전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던 대통령과 유학생과 광부와 간호사들의 여행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경제 부흥을 함께 일으키셨던 배경훈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반입니다. 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최우석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 회장님은 지금 이제 우리 배경훈 원장님과 함께 이제 그 오랫동안 교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젊은 시청자를 위해서 그 배경훈 원장님께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사와 한국 경제발전사에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지금부터 25년 전에 한국방위산업학회를 창립해서 오늘이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배경훈 원장님을 제5대 학회장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된 것은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경훈 원장님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 1930년에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시고 또 고려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나중에는 독일 에르랑겐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서 최초이고 또 경제학 박사도 이제 최초로 취득한 그런 부분에서도 유명하십니다. 박정희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경제 고문을 역임을 하시면서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국가산업단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박 대통령 서독 방문 시에는 통역을 맡으셨고 독일 차관을 획득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셨으며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1965년에 지금의 산업개발연구원, 최초의 민간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분석해서 큰 기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화공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그리고 중견기업연합회, 또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를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의 토대를 닦으셨습니다. 또 우리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방위산업 10개년 계획,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은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군수 조달 제도의 합리화, 또 국방부 조병창이라든지 차량창 등을 민영화하는 데도 기여를 하셨고, 또 방위산업진흥회도 창립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학회도 창립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기여를 하셨습니다. 금년 연세가 87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직에서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백 원장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중에 또 말씀 나오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더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아주 짧게 이렇게 정리하지만은 한국 방위 우리 사업사 전반에 걸쳐서도 한국도 경제개발사에 걸쳐서 거의 거두로 지금 역할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뭐 특별한 경력, 또 화려한 경력을 이제 갖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최초로 이제 그 국비 1호 독일 이제 유학생을 가셨는데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가게 되셨습니까? 1945년 해방이 되었어요. 올해가 해방 71주년입니다. 예. 작년이 70주년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910년 한일합방에 도장을 찍었죠. 1916년에 조선 총독 데라우치라는 총독이 임명이 되었어요. 저 강화문에다가, 강화문에 옛날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지금 얼어버렸습니다만 데라우치 총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올해가 일본 총독이 임명된 100주년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방송이 얼마나 뜻이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올렸습니다. 잊혀진 조국의 100년 앞에 서고 해방이 되어서 올해가 71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조국이 나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1945년이 해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가요 147개 국가입니다. 147개 국가가 식민지에서 독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146개 국가는 지금도 1인당 GNP가 3,000불이 안 됩니다. 역사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한 나라 우리만이 이제 3만 불 언덕을 넘어서고 이제 5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무역 1조 시대를 만들어낸 이 나라, 전 세계에 우리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잊혀진 조국의 100년에 있어서 우리 조국이 걸어온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 석학들이요, 우리도 몰랐는데요. 석학들의 역사학자들이 폴 케네디, 요한 나비스, 어빈 토플라 같은 유명한 학자가요 역사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잊혀진 조국의 100년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나라에서 500만 명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500만이 100년에 총 맞아 죽은 사람 세계 우리뿐이 없어요. 일제시대요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 3.1운동 때 일본 사람 총칼 맞아 죽은 사람이 70만입니다. 3.1운동 할 때 70만이 일본 사람 총칼 맞아 죽었어요. 기독교 신자가 16만 죽었습니다. 3.1운동 때. 6.25 전쟁에 남북전쟁을 해가지고 동족끼리 싸워서 400만이 죽었어요. 이 지구에서 동족끼리 싸워서 400만 죽은 민족이 우리뿐이 없습니다. 국토가 갈라진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달라졌는데도 우리만이 국토가 분단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서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난 날을 생각한다는 게 참으로 뜻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한없이 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게 돈 것은, 서독에 가게 돈 것은 특별한 이유,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건국 대통령이신데요. 건국 대통령이시고 6.25 전쟁이 끝나가지고 유엔에서 한국 재건단을 보냈어요.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웅크라란 유엔 한국 재건단, 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웅크라입니다. 단장이 미스터 메논이죠. 인도 사람 단장, 인도의 유엔 대표가 단장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을 순방을 합니다. 조사단이. 한 달간 돌아다니 봤더니 12사람이. 그때 한민족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풀 뜯어먹고 이웃끼리 싸움만 하고 도저히 이 나라가 6.25 전쟁 끝난 이후에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유명한 보고서죠. 그 웅크라 한국 재건단 보고서가요. 이승만 박사한테 전환이 됐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주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유엔이 신탁 통치해라. 유엔 속국을 만들어야지. 16개국이 참전해서 전쟁은 이겼지만 경제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유엔의 신탁 통치를 해라. 그것이 웅크라의 보고서입니다. 신문에 매일 났어요.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메논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기자들 보고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걸 똑같다. 영어로 그랬어요. Rose flower from the garbage. impossible. 불가능하다. 유엔에 신탁 통치해가지고 유엔 속국 만들어야지. 경제 자립을 못한다. 이 보고서를 이승만 박사한테 전달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눈물 많이 흘리죠. 이 나라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냐. 어떻게 할 거냐. 한없이 눈물 흘립니다. 프란시스카 여사하고 같이. 고민하다가요. 해외 유학을 보내서 경제학 박사를 만들어야겠다. 그 당시에는 국내에는 박사제도가 없습니다. 전부 전문 학교이기 때문에.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 독일이 분단 국가로서 발전하는 라인강 기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독에 국비 창학생으로 유학생을 보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참 눈물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해외 유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국비 창학생을 보내는데, 예? 내가 고려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4학년 다닐 때. 우리 은사가 조규준 교수가 제2외국어 독일말을 공부해야 서독의 라인강 기적을 공부한다는 그 참 훌륭한 교수죠. 은사가. 한독 사전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사전도. 영어 독일어 사전 가지고 단어를 외워가지고요. 은사가 허락을 해서 할 수 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려대학을 4학년 다니면서. 그런데 신문을 봤더니 말이야. 국비장학생 1호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습니다. 은사가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문이과대 강당에서 그전에 동순동에 있었습니다. 32사람이 독일에 유학 가려고 시험을, 국비장학생 시험을 봤는데 저도 은사가 하도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시험을 봤죠. 일주일 있다가 발표한다고 그래서요. 혹시 해가지고 가봤더니 합격자 발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자,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국비장학생 1호. 참 이래서 참 이 축복이죠. 1956년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는데요. 그때 비행장이 서울의 여의도입니다. 지금 여의도 63빌딩 있는 지가 출발지예요. 그리고 활주로가 쭉 국회의사당까지 있어 활주로가 됩니다.
그때 비행기는 그때 프로페라 노스웨스트 비행기죠. 시골에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요. 떠나는 자식을 놓고 얼마나 눈물 흘립니까? 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어머님의 눈물 흘린 장소에 지금도 가서 어머님을 생각을 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 비행기를 프로펠러에 탔어요. 탔더니 민간인 몇 사람 안 타고 서울에 있는 독일 군인들이 이제 미국 군대가 장병들이 휴가를 가요, 홍콩으로. 예. 그 휴가 장병들이 잔뜩 타고 가고 민간인 몇 사람 없는데 저도 그 안에 끼어서 갔습니다. 참 눈물 나온 얘기가요. 비행기를 타고 프로페라 비행기 노스웨스트 타고 가는 3시간 걸렸어요, 홍콩으로. 중간지 갔더니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줘요, 밥을 먹으라고. 나는 참 몰랐네요. 호주머니에 10달러밖에 없는데 이 돈 쓰면 안 되잖아요, 비상금인데. 나 비행기에서 이런 밥을 돈 주로 먹는 줄 알았어요, 기내식을.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홍콩에 내렸더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기내식에만 안 먹고 내렸더니 홍콩의 거리에서 말이에요. 니아까에다 싣고 바나나가 잔뜩 쌓여 있어요, 길가에서. 하도 배고파서 생전 먹어보면 바나나, 그림책에서만 본 바나나 아닙니까? 그걸 먹고 싶어서 1달러를 주고 몇 개 얻어 먹으려고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싸요. 한 보따리 사주더라고, 1달러가.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았다. 그래서 바나나 가지고 비행기 올라타가지고요. 그때 비행기가 에어타이, 이제 태국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기내식을 또 갖다 줘요, 먹으라고. 안 먹는다. 바나나 먹고 왔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탔죠. 그 당시에는 프로페라 비행기가 독일까지 가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에어 인디아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인도 비행기 타고 가는 데마다 기내식을 주는데 안 먹고 바나나 먹고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서 그 다음에 갈아타고 에어 루프탄사를 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 바나나 밥 먹으려고 하는데 기내식을 또 주는데 마카로니를 주더라고, 로마에서. 또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옆에 영국 신사가 앉아서 나보기로 보더니 말이야. 젊은 놈이 야, 이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못하고 그런 거 보고 이익도 먹으래. 나 이 양반이 돈 내는 줄 알았어요. 그 양반한테 말이야, 땡큐 써 하고 고맙다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마카로니를. 야, 프랑크푸르트에 내렸더니 이 양반 돈 내고 그냥 가버려. 세상에 큰일 났대. 저 얼마 값이고 얼마 호주머니 돈이 말이야 이제 가지고 이제 굽을 뿐이 없거든. 1달러 써버렸고. 이건 기차 타고 켜run에 가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도둑님이 따로 없더라고. 보따리를 챙겨가지고요 뒷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국부장학생 1호가 독일에 가는 그 역사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난감합니다. 1956년 7월 어느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아우토반. 모든 차량이 총알처럼 내달리는 속도 무제한의 그 도로에 몇 시간째 위태로이 서 있는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배경훈. 대한민국의 첫 국비 독일 장학생이다. 서울에서 출발해 4대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꼬박 사흘을 바나나로 버티며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지 한나절. 주머니에 남은 돈은 단 9달러. 차비라도 아끼기 위해 트럭 짐칸에 몸을 싣고 쾰른 대학까지 200km 이상을 달렸다. 낯선 땅, 혹독한 여행이었지만 그에게 아우토반은
한없이 부러운 미래의 길이었다. 그로부터 8년 후 7일 아침 9시 40분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1000마일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 본시에 무사히 도착, 서부 독일 방문의 역사적인 특발을 디뎠습니다. 청년 배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수행원이 되어 다시 독일을 찾는다. 빈곤과 위기의 조국을 살리기 위한 투자 유치 외교, 혼신을 다했던 독일 방문 기간 중 배경우는 두 나라 정상과 함께 아우토반을 달리게 되었다. (8년) 전 히치하이커가 되어 트럭을 얻어 탔던 그 길에서 배경우는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꿈을 품게 된다. 임자, 이 길이 아우토반이라고 했나? 예, 카카. 차들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독일식 고속도로입니다. 에르하르트 총리 말로는 이 길이 독일을 살린 동맥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카카. 공업지대와 항구, 도시와 농촌을 하루길로 연결해서 모든 산업이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만. 고속도로라. 고속도로란 말이지. 그렇게 아우토반을 달리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가 동맥처럼 연결된 대한민국 국토 대개발의 밑그림이 그려졌던 것이다. 그 동맥 덕분에 각 지역에 공단들이 건설되고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스스로의 무기로 자주국방을 이루는 부국강병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 당시 이제 교민이 많았던 시절도 아니고요. 또 홀로 그럼요. 이제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은 유학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을 텐데. 예, 그래요. 헬렌 생활을 어떠셨습니까? 결혼해 가서요. 작은 기숙사비라든가 등록금 이런 뭐 국비 장학생이 있으면 다 내주는데 잡비는 없죠.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은 벌어야 하고 그러는데 결혼해 가서 많이 울었네요. 결혼에 성당이 있죠. 성당이 땡땡 종소리 울리고 그 밑에 라인강 흘러갑니다. 거기서 말이 통합니까? 뭘 합니까? 독일 사람이 나를 보고 야파나 그래요. 일본 놈이냐 이게. 독일 사람은 야파나를 좋아합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나도 야파나다. 그 나도 유장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야파나 그러면서요. 이 친구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참 고맙게 대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일본 사람을 행세하면서 옛날에 독일하고 일본하고 히틀러가 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행세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많이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라인강 바로 앞에서 로레라이 언덕에 가서 많이 눈물을 흘렸죠. 예. 이제 그렇게 어렵게 또 이제 켈른에서 이제 유학생활 하시다가요. 예. 나중에 보니까 이 학위를 켈른에서 마치지 않고 뉘른베르크로 다시 옮겨가셨더라고요. 예.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옮기셨습니까? 근데 이게 국가의 운명이고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뉘른베르크를 알고 압니까? 엘랑겐이라는 데가 뉘른베르크 있는 데입니다. 바로 옆에요. 거기서 켈른에서 내가 1년 간 2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허부적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국비 장학생 1호가 일본 사람이라고 유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박사할 생각하기도 못했죠. 그래서 유학을 정부에서 보낸 국비 장학생이기 때 가서 장학금 나오는 동안만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독일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를 주워오고 별일 다 했죠. 그런 동안이죠. 이제 간신히 독일말을 독일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이제 대학 한 1년 있으니까 되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울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애인으로부터. 우리 애인이 지금 저희 부인입니다. 그때 진명여고로 다녔는데 독일에 가기 전에 여자를 사귀는 것이 우리 참 얼굴이 시골놈이 서울에 와서 어디 하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바로 나는 문학방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안방에 여자가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진명고가 여학교를 다니는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갈 때 그 여자 나갈 때 따라가고 말이야. 진명고까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기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집 주인한테 공부를 않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사람하고 그때 연애를 시작했어요. 나는 왜 그런 독일에 유학을 갈 때 한 사람 좀 알고 가야겠다. 그 내가 대학원을 서울대학 대학원을 그때 다녔습니다. 재학 중에 내가 논문만 써놓고 그냥 갔죠. 그때 최호진 교수가 신태환 교수하고 내가 서울대학 대학원의 은사들이에요. 그것이 2년인데 서울서 전화가 우리 집사람한테 왔어요. 우리 애인한테서. 신태환 교수하고 최호진 교수가 로마에서 경제학자들 회의가 있는데 로마까지 갔는데 독일도 관광 가고 싶다고 그런다고 기차 타고 가는데 나보고 안내하라고. 서울대학에 있던 내가 교수되기 때문에 결혼의 역전에 갔더니 이제 왔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내가 로레라에도 구경시키고 했더니요. 이 양반들이 나보고 신태환 교수가 그래요. 너 이제 대학 은사 잡았느냐, 교수 잡았느냐고. 못 잡았습니다. 야, 이 친구 독일에서 박사하려면 교수가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도교수가. 독일은 다른 나라하고 틀리다. 지도교수가 있어야 학위를 줄 수 있다. 아니, 없습니다. 아직 못 잡았습니다. 나보고 말이야, 기합을 막 야단을 쳐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로마에서 만난 자기 독일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신태환 교수가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이 푸옥트 교수입니다. 가서 저한테 편지 쓸 테니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그 명함 하나를 가지고 내가 누른베르크로 갑니다. 그 은사를 찾아서. 참, 그게 참 축복이죠, 축복. 예. 그런데 이제 뉘른베르크 대학에서 보니까 또 학위를 또 일찍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생각에는 굉장히 생활 자체도 어려웠을 테고 한데 어떻게 빨리 학위를 취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게 말이에요. 이런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만은, 구군이라고 그럴까요? 하늘의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부장학생 제1호. 내가 이제 뉘른베르크에 갔는데, 독일, 그때 학생들은요, 참, 독일 학생들은 전부 누군지 아세요? 독일은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전부 국립대학이죠. 또 등록금도 없어요. 독일은 전부 다 국가가 대주고 있어요. 지금도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독일은. 군대들이 누구냐면요, 히틀러 유겐타입니까? 전부 히틀러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전쟁 끝나서 이제 학교 와서 복교하고 있는 거예요. 뉘른베르크 갔더니 세상에 학생들이 전부 히틀러 유겐트예요. 이놈들은요, 뭐 공부도 안 해요. 낮에는 말이야 잠만 자고 밤에 가서 술집 가서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 메아솔다스 베사렌 하고요. 막 히틀러 유겐트들 말이야 손잡고 자기들이 그런 것만 해요. 나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 와서 공부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뉘른베르크에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히틀러 유겐트가 나를 보고 너는 빨리빨리 공부 가야 해. 야,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슈미트라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그 은사 푸옥트 교수 밑에 있는 그 조교입니다. 이 사람도 히틀러 유겐트예요. 기숙사에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너는 빨리빨리 공부를 해. 우리는 천천히 해도 좋아. 그래서 내가 논문 제목이 뭐냐?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논문 제목이요. 한국의 공업학 과정입니다. 쓸 테마가 없어서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했더니요. 세상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나는 말로 영어로 써주고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이 놀아가지고 전부 자기들 써줬어요. 참, 내 이런 축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참 1956년에요. 독일에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1959년. 3년 만에 내가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당시 서독은 어쨌든 이 전후 복국이 또 산업 재건기 시대였었고요. 그러면요. 또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제 분단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당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뭐 이 전후 아주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은 전혀 돼 있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나라의 청년으로서 예. 당시 유학생을 하시면서 서독을 바라보는 이런 감회가 굉장히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 라인가인 기적을 보이게요. 난 3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냐. 그 학생들도 히틀러 유겐트 학생들도요. 이 친구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길가에 가서 마당 실어줘요. 주변 전부 도와줍니다. 또 서로 이웃끼리 돕고 있어요. 나 독일에 참 게르만 정신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너가 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르기를 전부 우리라고 불러요. 전체에서. 또 우리처럼 이씨, 김씨 이렇게 따지는 거 없어요. 전부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결력 이게 무섭구나 생각한 것이 이게 히틀러 유겐트입니다. 나는 히틀러가요 독재자인지만 알고 있었는데 독일에 가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히틀러가 독재자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이야기할 때 독재자지.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만드는 건 히틀러 정신입니다. 독일은 옛날에요 4개국한테 분단국가한테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로 독일을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예. 안 그래요? 자체에서. 그게 나치라는 게 만든 거예요. 나치가 뭡니까? 우리는 나치 그러면 독재자 생각나죠. 원어로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 소셜리스트입니다. 국가 사회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독일을 생각하면요. 유명한 학자 5사람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참 학자가 훌륭해요. 2차 대전이 끝나자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2차 대전이. 독일이 패망을 했잖아요. 4개국이 전부 다 영국, 전부 불란서, 전부 미국, 그다음에 화란 해가지고 독일을 전부 분단해서 연합국이 있잖아요. 이 학자들이 5사람이 스위스에 갑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요. 석 달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이 누구냐면 오이켄, 프리드만, 그다음에 베이컨, 그다음에 셰파, 하인리히 이 학자 유명한 학자들이요. 석 달 동안에 불란서의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고민을 해요. 우리 조국 어떻게 할 것인가. 히틀러가 나라를 망쳤는데 이 해방이 된 나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소셜 마켓 에코노미.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독일에 와가지고 사회적 시장 경제가 뭔지 아세요?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독일의 경제 철학은 이 3가지에 꼭 들어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나라를 살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미들 스탠다드 스타빌리제이션. 중소기업 안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요 중소기업이 1,200개가 있습니다. 1,200만 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튼튼히 해야겠다. 그래서 1,200만 개 중소기업이 지금도 히든 챔피언 가지고 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 노동자와 경영자가 공동 결정권이 필요하다. 자, 이런 그때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종업원 20명 이상 있는 기업체들은 무조건 노조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노조 그러면 전부 다 예? 싸움만 하고 뭐 이렇게 자본가고 하니까 노조가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참여했고 경영자는 경영을 대가로 참여해서 공동결정권 만들어야 한다. 모든 걸 공동결정해라. 생산성이 떨어지면 노동조합이 해고를 시켜야지 종업원들을.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서 생산이 떨어지면 종업원 해고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공동결정권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독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노사의 공동결정권, 헌법 16조에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요, 훌륭한 학자들이에요. 그 질서학파라고 그러죠. 오르도학파라고. 독일은요, 시멘스다, 폭스바겐이다, 뭐 크루프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세계지. 자본가가 없습니다. 재벌이 없어요. 거기에 가면 재벌이 없습니다. 주식을 전부 시민들이 가지게 했어요. 네? 소셜 마켓 에코노미, 사회적 시장 경제. 독일에는 대자본가가 없습니다. 전부 시민들이 주인이에요. 오늘날 독일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힘이 독일은 시민들이 주식을 모아가지고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참 심각합니다. 예. 이걸 독일 사람들이 만들면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예. 이제 그 유학생활 도중에 또 학위를 맞춰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암암리에 독일을 바라보는 이제 또 다른 또 시각도 좀 보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대한민국 제1호 경제학 박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금위 방향에서 이제 귀국길도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 올라오는 그 귀국길도 만만치 않았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손원일 제독의 도움을 또 받고 또 참 이게 말이야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참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1959년에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만들었는데 독일의 박사는요 등급이 있어요. 마그니 쿠문하우데 쿠문하우데 있는데 라젠어로 있습니다. 독일에서 교수하려면 마그니 쿠문하우데를 받아야 해요. 최상급이. 교수를 마그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또 우리 은사가 그 지도 교수들이 날 마그니를 줬어요. 마그니 쿠문하우데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독일의 신문에 났어요. 그게.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와가지고 코리아나가 와가지고 마그니를 받았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손원일 대사가 초대 대사가 손원일 해군 제도가 아닙니까? 이 양반이 뭔지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대사님도 몰랐는데 이 양반이 말이야 가서 식사하러 가서 밥 먹고 내 처음으로 호텔에서 밥 얻어 먹었네. 그때 이 말이야 경로를 얘기하면서 왜 안 가고 있느냐 이게야.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갈 여비가 없어요. 우리가 국비로 유학을 했는데 돌아갈 여비는 국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를 했죠. 은사 밑에서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꾸준히 돈 벌고 가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손원일 대사한테. 근데 손원일 대사가 참 고맙게요. 이승만 박사한테 편지 썼어요. 우리 국부 장학생 이러고 와서 박사했는데 갈 여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나오죠. 이승만 박사가 프란스계의 사랑, 그 손원일 대사의 보고를 받고 나중에 알았는데 프란스계 여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한테, 이 박사한테. 여비 되죠? 우리 대사관에 연락이 왔어요. 여비가 왔대. 내가요, 참 국부장학생 1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여비를 받아가지고 내가 돌아옵니다. 1959년 10월 21일 날. 예. 제가 조국을 다시 돌아온 이 감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59년도 12월에 돌아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이제 강단에 서셔서 이제 그 후학들을 양성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닿게 되셨습니까? 이게 나오면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나옵니다. 제가. 이게요, 보통 인연이 아니죠. 제가 돌아와서
학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교수를 합니다. 최호진 교수가요, 서울대학 대학원에 교수할 때 날 대학원에서 내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이 양반이 중앙대학교에 경제학장을 했습니다. 경상대 학장을. 이면신 씨가 중앙대 총장 할 때입니다. 근데 내가 고려대학을 나와서 이게 유진호 총장이 박사 이런데 네가 목에 와야지. 예? 아까 주례까지 해줬어요, 유진호 총장이. 예? 난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도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독일어 공부하는 동안에 뭐 학비도 이제 보내주고 편지 써주고 위로해주고 말이야, 뭐 참 다 뒷바라지 해줬어. 이게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옛날 생각인데요. 돌아와서 했더니 중앙대 교수를 했는데 갑자기 1961년 5.16 군사혁명이 터졌습니다. 5.16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뭘 한지 아세요? 첫 번째, 군대 안 간 놈 전부 잡아가 버렸어요. 예? 등병 해당자가 군대 안 간 놈 전부 다. 그때 돈 있는 사람들 저 백 쓰고 군대 다 안 갔어요. 징병제도가 있는데. 난 독일서 공부하는 동안에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징병 제1기입니다. 예. 그게 내가 대학 교수하고 있는데, 그 부교수죠. 경제학 박사 1호가. 근데 군대에 왜 가요? 그랬더니 61년 해방, 군사혁명에 들어오자마자 놀랐네요. 교무처에서 내려오래 강요하지 말고. 내려갔더니 경찰이 세 놈이 와서요. 세 사람이 와서 나를 영장 내놓고, 당신이 말이야, 대한민국 경제학파 이러지? 알았어. 그렇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병역 기피자도 이러야. 그래서 말은 나한테 군대 안 갔다고. 병역 기피자 이놈이다, 내가. 또 소문이 그렇게 났어. 가!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따라와. 그래 나는 말이야, 어디로 간지 알았더니 말이야. 나 기차 타고 어디 간지 아세요? 논산 훈련에 끌려갔어요. 논산 갔습니다, 내가. 네, 대한민국 병역 기피자 1호 논산 입대를 했습니다, 내가. 참, 논산에 가세요. 고생 많이 했네요. 가자마자 하룻밤 재워놓더니 그 다음날에요. 4,000명 훈련병 있잖아요. 예. 연대장이 써준 거 읽어요, 내가. 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와서 읽으라면 읽어. 그래. 갔더니요. KBS 텔레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찍습니다, 나를. 경제학 박사 1호가 군대 안 가가지고 잡혀와가지고 훈련받는 모습이 재미있잖아요. 네, 이겁니다. 나 경제학 박사에 써준 거 그대로 거예요. 군대 안 가서 왔습니다. 이제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써줬습니다.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끝나지 그 다음날 또 읽어요. 왜? 다른 MBC에서 오고. 자, 일주일간 그것만 읽으면 혼났네요. 석 달간 거기서 내가 전반기 석 달간 다 받았습니다. 산에 가세요. 총 쏘는 총마다 안 맞고 기합도 많이 받았네요. 후반기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연대장이 내려오래 산에서. 소련이 하나 와 있어요. 한소련이. 난 보따리 싸래. 어디로 갑니까? 사람 싸. 싸가지고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릴 때 집차가 있어요. 예. 타고 어디로 간지 남산에 갔더니요. 남산에 중앙정부부 콘서트가 있어요. 갔더니 나를 환영해 주는 게 김종필 씨입니다. 중앙정부부장이에요. 빨리 와! 그러더니 말이야. 지하실에 끌고 가요. 지하실에 갔더니요. 나 참 그렇게 대접받은 거 처음이에요. 거기에 혁명 주체 세력들이 와 있어요. 유원식 장군, 김동하 장군, 다, 한신 장군. 그게 혁명 주체 세력들입니다. 거기 와서 나를 만나주기 말이야. 멋있게 밥도 차려주고 나보고 부탁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제1차 5개 연격을 만들어 달래요, 거기서. 근데 혼자 어떻게 만들어요? 한국은행 조사부 팀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연은 내가요, 윤보선 민주당 정권 때 경제개발 3개 연격을 내가 만드는 일이 있어요. 민주당 정권에서. 그걸 그 사람들 알아가지고 내가 그걸 만들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럼 잡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한국인의 조사부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만들어줬어요. 그때 우리들이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팀들이. 왜?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인도입니다. 인도가 1959년에 인도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959년 기억이 나옵니다. 52불 했어요. 인도가 못 사는 나라고. 그 위에가 사우스 코리아.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가 우리입니다. 72불 했어요. 자, 세상에 어떻게 말이야. 그 위에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위에가 노스 코리아. 북한이 86불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노스 코리아가. 왜?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말이에요. 식민지 때 이북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GNP가 많아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 자료를 놓고 한없이 눈물 많이 흘렸죠.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 우리가 서 있느냐 말이야. 응? 지금도 생각하면요. 혁명정부가 일으킨 그 원인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만들어 주었더니 그때 상공부 장관이 누구예요? 정래혁 육군 소장입니다. 장관들이 전부 군인 아닙니까? 혁명정부이기 때문에. 정래혁 상공부 장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육군 소장.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상공부에서 오라고 그래요. 나와. 그때 상공부가 제가 태평로에 있었습니다. 태평로 지금도 그 건물 가면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갔더니요. 공무원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서 발령장을 주더라고. 정래혁 상공부 장관이. 이 발령장 나 지금도 가지고 있네요. 뭐라고 전하세요? 상공부 장관 육군소장 정래혁 특별보좌관 육군 2등병 보 백영훈 이렇게 써 있어요. 2등병도 아직 못 끝났어요. 훈련병을 데려왔기 때문에 보차 붙어 있어요. 육군 2등병 보 백영훈.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상공부 장관실에 받았더니 상공부 장관이 독일 경제협력으로 가는 단장입니다. 사절단 단장으로 가는데 내가 그 양반 모시고 특별보좌관으로 독일에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경제 원조 끊어버렸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해요. 왜 경제 원조 끊었는지 아세요? 박정희가요. 그때 육군 소장입니다. 5.16 군사혁명을 했잖아요. 근데 군사혁명이라고 우리는 그러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16사람이 군인들이 쿠데타 했어요. 쿠데타. 그때 쿠데타가 유행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군인들이 일어서요. 군인들이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 지워버렸어요. 박정희도 그걸 알아가지고 16사람이 군인들이 쿠데타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요.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한국에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동남아시아가 전부 민주주의가 다 쓰러져 버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한국은 말이야 미국이 원조받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군인들이 쿠데타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미국 경제 원조 all stop. 케네디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디촌들이 뭐야 인계농산물 주고 피해로 480 인계농산물 주고 하던 걸 전부 all stop 끊어버렸어요. 예. 박정희가 할 수 없이요. 수영은 말이야 12사람을 데리고 미국 가요. 케네디를 만나러. 그때 한신 장군, 김동호 장군 다 따라갑니다. 그때. 나에게 처음부터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나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다. 이제 회장님 이제 뭐 미국 유학 생활도 좀 하시고 또 바깥에서 또 이게 한국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 있을 테고요. 또 이제 그 이제 백용훈 원장께서 얘기하는 뭐 60년대 당시 보면 한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인연이 있어요. 예, 많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당시 한국의 어떤 이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의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보는 거랑 바깥에서 보는 거랑 참 다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 그 유학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스토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한 25년, 30년 후에 정도 저는 이제 80년대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MBA 과정 또 박사 과정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그 5.16 혁명 후에 뭐 경제 개발 뭐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가족도 동반하고 생활비도 뭐 어느 정도 쓸 만큼 이렇게 다 대주고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인도 학생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친구들은 그때까지도 아주 막 엄청 자기가 직접 돈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20, 30년 그 차이로 해서 저희들은 참 말씀 들어보니까는 너무 편하게 유학 생활을 했다. 그게 다 우리 원장님을 포함한 그 선배들께서 이렇게 참 애쓰시고 나라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시점쯤만 돼도 벌써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에 아까 케네디 대통령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정말 아주 그 한 20, 3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 그렇게 향상됐다 하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예. 이제 다시 이제 원장님께 또 여쭙겠는데 아까 이제 케네디 말씀을 이제 하시다가요. 이제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5.16 직후 상황이고요. 또 우리 이제 지금 시청자들 중에는 또 젊은 또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당시 또 차관 외교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5.16 직후 이제 그 박정희 의장이 미국 갔다가 조금 미국에서의 대접이 굉장히 또 냉담하게 해서 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좀 사실입니까? 어땠습니까? 예, 12사람이 수행원에서요. 할 수 없이 미국에 갔어요. 혁명정부가. 근데 미국 케네디가요. 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자기 세워놓고. 케네디가 참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못된 사람이에요. 미국은 미국들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조해가지고 6.25 전쟁을 마친 나라인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지 군인들한테 나라를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군인들이 쿠데타 했는데 그게 케네디가 푸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 세워놓고 박정희 보고 제너럴 박 go back home 그냥 돌아가라 no help 눈물 많이 흘리죠. 그래서 호텔에 가서 12사람 끼안고 빈손으로 옵니다. 세상에 돌아와서 봤더니 한국은행에 달러가요. 그때 2천만 뿐이 없었어요. 그때 대한중석 팔아가지고요. 중석풀이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 수출할 것이 하나도 없이 이게 중석 팔아가지고 그때 탄광입니다 탄광 중석.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차지해서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조국이 암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할 때 박정희가요 마지막 결심한 게 야 우리 서독의 라인강 기적을 찾아서 한번 가보자. 혹시 그 분단국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된 겁니다. 실제에서. 그런데 그 당시 혁명정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독일만 하는 놈이 없잖아요. 보내야 할 텐데 정례학 장관을 독일에 이제 경제사일단 단장으로 보내는데 그러게 우리 대사가 누구요? 육군 중장 신윤균입니다. 독일 대사로 참 훌륭한 장군이죠. 이 양반이 독일 대사로 갑니다.
이 양반한테 가서 이제 가보라고 정력 장관을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독일 말하는 놈이 없잖아요. 그래. 신임공이가 보고를 합니다. 박정희한테. 아, 우리나라에 박사 한 놈이 있다. 예? 그 놈이 찾아보라. 독일 말하는 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문교부 장관, 그 당시에 혁명장 문교부 장관이요. 찾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박정희한테 보고합니다. 찾았더니 중앙대학에 가 있다. 그 중앙대학에 직접 보내잖아요. 저를 찾으러. 나를 찾으러. 근데 그때 난 론산에 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론산에 이제 육군 소장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제 다시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제 중앙정보장 만나게 해가지고 그 국가 운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독일서 경제학 박사 제1호가 분단국가 한국을 버리는 케네디를 이제 미국에 가서 그래가지고 정력 장관 단장을 해가지고 독일에 가게 되는 그 통역반으로 내가 특별 보좌관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참 눈물 나온 얘기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꿔주는 게 좋은데 독일서 돈을 어떻게 그냥 꿔줍니까? 예? 은행에서 지급 보증서가 있어야 하고 자, 그런 역경이 많았습니다. 예. 약속된 시간 때문에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좀 듣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 방위산업과 경제 부흥을 일으킨 주역 백용훈 원장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